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수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영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 일자리 과장 이병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술의 전당관장 서미덕, 부속박물관장은 2023년도 상반기 공무원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 예찰 활동 등 언제나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항상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본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 안정 도모, 지역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수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568억 4,611만 원보다 97억 4,272만 원 증액된 665억 8,88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2,044억 83만 원보다 332억 279만 원 증액된 2,376억 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업 일자리과는 기정액 265억 5,909만 원보다 24억 8,822만 원 증액된 290억 4,732만 원, 미래산업과는 기정액 224억 4,424만 원보다 23억 6,095만 원 증액된 248억 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는 기정액 639억 1,953만 원보다 183억 2,019만 원 증액된 822억 3,973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 198억 7,632만 원보다 25억 8,874만 원 증액된 224억 6,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399억 8,807만 원보다 49억 6,638만 원 증액된 449억 5,445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169억 3,119만 원보다 18억 8,352만 원 증액된 188억 1,471만 원, 보석박물관은 기정액 25억 9,392만 원보다 1억 5,754만 원 증액된 27억 5,145만 원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기정액 109억 3,840만 원보다 4억 3,725만 원 증액된 113억 7,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사항은 전입금을 당초 24억 3,334만 원에서 57억 5,892만 원이 증액된 81억 9,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는 국내 기업의 이전 지원을 위해 당초 22억 5,690만 원에서 25억 6,252만 원 증액된 48억 1,9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31억 9,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기금 수입 지출 계획은 당초 24억 3,334만 원에서 57억 5,892만 원 증액된 81억 9,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및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안 121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기타 수입, 소상공인과 익산사랑 상품권 운영 및 법인 통장 및 정기예금 통장 이자분 등 두 건에 대해서 7,900만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익금으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등 4건에 6천만 원, 문화유산과 익산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그 외의 수입으로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 사업 과지급금 등 두 건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추진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특별 교부세에 문화관광 산업과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에 5억 원, 체육진흥과 농촌마을 편익 증진 사업에 망성 실내 게이트볼장 시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기업 일자리과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BF 인증 시설공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시군 특별 조정 경우 소상공인과 매일시장 환경개선공사 등 두 건에 3,500만 원, 문화관광 산업과 익산 옹포관광지 환경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기업 일자리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두 건에 2억 1,100만 원, 미래산업과 춘포 신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원,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지방 특성화 사업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3건에 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업 일자리과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3건에 10억 3천만 원, 소상공인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3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기금으로 미래산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과 복합 청년몰 및 중매서 커뮤니티 라운지 2개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6,900만 원을 문화관광 산업과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 등 4건에 3,400만 원, 체육진흥과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시도 보조금 등으로 기업 일자리과는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등 7건에 1억 2,900만 원,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8,100만 원,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산업과는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육성 등 8개 사업에 2억 9,1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7개 사업에 7억 6천만 원, 익산 나바이 성당 탐방로 야간관광 조성 등 2건에 5천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황등 생활체육관 내부 개보수공사 등 27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 등으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등 382만 원을, 시도 보조금 반환 등으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등 3건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세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일자리과입니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컨설팅 용역 2천만 원을 감화했습니다. 다이로움 일자리 기업 인증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라벨러 양성 사업으로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3천만 원을 균특 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균특과 12 합쳐서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그 익산형 근로 청년 수당은 3억 3,400만 원을 증액해서 4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그 청년 나래 일자리 지원 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청년 나래 일자리 지원 사업과 청년 나래 이용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각각 감해서 1억 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은 도비와 12 75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도비와 12를 각각 감해서 2,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도비와 국비와 12를 합쳐서 2억 3,1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12에서 2,250만 원씩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도약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12 1,650만 원씩 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인력 양성으로 연구 용역비로 산업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일자리 매칭 관리 체계 구축 용역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업 인력 양성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 운영 및 홍보에 500만 원, 기업 수요 산업 인력 양성 교육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가운데 정도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12 매칭해서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3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BF 인증 시설공사에 조정교부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으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운영 지원센터 운영에 1,200만 원 증액해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반환금으로 국고 반환금 2건, 시도비 반환금 12건 해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비로 기타직 보수에 2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동화 건설기계 기술 전환 기반 구축 사업에 5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12부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춘포 신촌마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국비 12해서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송악동 침수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감해서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내부 거래로 투자유치기금,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6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 반환금 1건, 시도비 보조 반환금 5건에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과 되겠습니다. 익산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비로 5억 원을 감해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익산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으로 2022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2% 지원으로 균특 예산 38억, 12 126억 3천만 원 해서 16억 5천만 원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정책자금 2차 보전 부족분으로 1억 9,600만 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부족분 2억 5천만 원,
그 아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증액해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로 생활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기능보강 사업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으로 시설비에 구시장 개시대 설치공사에 1,500만 원, 매일시장 환경개선공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몰 청년 상인 컨설팅 지원은 84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맨 아랫부분 청년몰 활성화 사업 12부분 1억 8천 그 공모 사업이 된 겁니다. 여기에 중복 사업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년몰 복합 청년몰 및 중매석 커뮤니티 라운지 2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기금과 시비해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합쳐서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비가 2억 5,2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시장 상인회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서동시장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비 등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으로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에 6,100만 원, 그 국도 시비 합쳐서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시비 2천만 원을 감하고 도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균특 도비 시비 합쳐서 5,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당초 4개소를 신청했는데 1개소가 선정돼서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5천만 원을 감했는데 그 아래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지침이 변경돼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사회적 경제 판매장 운영 설립으로 국비 시비 합쳐서 4,400만 원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사업으로 국비 600만 원,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12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비 3건, 시도비 11건에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 산업과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서동축제에 1억 원을 증액해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육성에 5천만 원, 전라북도 작은 마을 축제 육성에 도비 12 합쳐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보조 사업으로 199쪽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 등 4건에 대해서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로 행사 운영비로 KBS 전국노래자랑 4천만 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문화예술 전시 공연 지원 사업 등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는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운영 교육으로 450만 원을 하고 장비 구입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으로 기금 도비 12 합쳐서 1억 3,1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그 행사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으로 다이룸 행사 운영 추진에 행사 운영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아래 기타 보상금에서 2,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그 아트컬처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아트컬처 플랫폼 구축에 도비 12 합쳐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라면을 콘텐츠로 해서 지금 공모에 지금 선정됐는데요. 만약 이게 민간 부분과 중복이 된다면 그 도와 협의해서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제작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활성화로 행사 운영비에 1,0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4천만 원,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도 위탁 사업비로 이게 코레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세계 잼버리 영예 과정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사 운영비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버스 임차료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조성 및 관광지 정비에 관광지 정비 사업으로 기간제 등 보수에 1,000만 원을, 그다음에 관광지 그 사계소 시설 보수 공사 시설비에 2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미륵사지 관광지 조경 정비 및 유지 관리에 1억 원을 증액해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익산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으로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 반환금 2건, 시도비 보조 반환금 13건에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의 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전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에 조혜영 가옥 등 3건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지정문화재 및 국가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신국사의 공양강 개축에 10억 원을 증액해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국사 보루제 개설 설계에 1억 8천만 원을 국비 도비 12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07쪽입니다. 익산 숭림사 보강정 극락정 건립 사업에 국도 12에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익산 솜리 근대 역사문화공간 토지 매입에 도비 12에서 7,50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익산 솜리 근대 역사문화공간 지작물 매입에 도비 12 3,120만 원씩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익산 솜리 근대 역사문화공간 방문자센터 조성에 도비 12 6,25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8,400만 원을 증액해서 1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신국사 대웅전 재난방지 구축과 원불교 익산 성지 방제 처리에서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익산 나바이 성단 탐방로 야간경관 조성에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용안 향교 대성전 진입로 조성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익산 나바이 성당 경관 회복 사업으로 도비 12 5천만 원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익산 성당포구 농악 전수 교육관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해서 16억 5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아시아 속 고도 익산 국제 학술회의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 경관 개선 지원으로 고도지구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감해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도육성지구 육성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을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비 4건, 시도비 4건 해서 8건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전지훈련에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지원에 2건에 전국 가족 축제 배드민턴 대회 등 2건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지원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제2회 청양군 숲에 전국 여자 축구대회 출전 등 해서 뒤쪽까지 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제17회 서동 무한기 전국 특공무술대회까지 15건에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규모 체육대회 지원으로 서동 선화 배드민턴 한마당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12회 익산 사리장원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등 5건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12 4,5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기금해서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로 시설비에 3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 보조 사업으로 황등 생활체육관 내부 개수공사 등 3건에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성 실내 게이트 불장 건립으로 농촌마을 편익등대 사업으로 특별교부세와 시비 합쳐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전북 아테마스터즈 대회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마 체육공원 쪽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웅포문화관리센터 유지관리에 일반 운영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웅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경비로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으로 휴관 중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억 1,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교차로 설치에 8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천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국고 반환금 5건, 시도비 반환금 14건에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되겠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되겠습니다. 맨 아래 익스트림 슬라이더 타워 승강기 설치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해서 3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기획공연 1억 원, 정기공연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으로 예술단 운동 경기부 보상금으로 직급보조비와 단원 퇴직금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다음 장에 기타직 보수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책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간략한 사항은 제안 설명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총괄로 수입 지출 계획은 기정 예산 24억 3,300만 원에서 57억 5,800만 원이 증액돼서 8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소관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좀 전에 우리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쪽 남부권 쪽으로 내렸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 예천과 청주, 익산 등 13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익산시 수해를 당했던 수해민들이나 수해 농가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네, 경제관광부소관 우리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 일자리과 42페이지 청년시청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청년 사업 증대에 따른 창업 전문 인력 증원을 4개월분이라고 지금 1,300만 원 책정된 추경으로 지금 올리신 거 있잖아요. 네. 이것을 왜 4개월분을 지금 이렇게 올리셨죠? 네, 현재 그 시간 선택제 9급이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부터 이제 청년 창업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사실은 그 인력을 우리 일반직 공무원 중에 충원이 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정원 문제 때문에 충원이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하반기 때 시간 선택제를 하나 채용을 해 가지고 청년 창업 업무에 이렇게 전담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 9월부터 12월까지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추경이 승인을 해주시면은 이제 공고나 채용 절차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아마 9월부터나 근무가 가능할 거를 판단이 되기 때문에 4개월분을 갖다가 제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본의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산이 한 4,1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데 그럼 내년에 본 예산에 세우시지 왜 이걸 하셨나라는 그 생각에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주신 대로 이제 창업 지원 업무가 굉장히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인력이 더 필요한데 자체적으로는 증원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시간 선택제 전문가를 갖다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바로 하반기 때 투입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올해만 이 분이 근무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근무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인지 내년에 아니면 합니다. 내년에도 지금 네. 계속적으로 이 직원은 필요한 인력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착한 가게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기 그 관내 착한 가게업소가 지금 17개 기존 업소에다가 신규 10개를 추가로 그 선발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 1,915만 6천 원에서 27개 그 착한 가게 업소를 구분해 보면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렇게 본의원의 생각은 한 군데에다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지 말고 우리 그 다이롬 카드로 해서 10만 원씩 시민들한테 지급한 것처럼 나눠서 지급하면 10만 원씩 하면 191개 업체가 좀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착한 가격 업소한테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지. 지금 이 사업은 이제 국비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그 가격이 낮은 업소를 권장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 업체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착한 가격업소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 좀 우리 보면은 그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그 우리 시민 익산시 시민이 이렇게 이런 복지가 좋은 복지가 있다는 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적극 홍보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화관광 산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트컬처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문화관광 산업과 공경 예, 예, 도비는 9,900만 원이고 시비는 지금 2억 3,100만 원, 총 3억 3천 들여서 지금 중앙동 아트센터 공간 재정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은 뭐 아트컬처 플랫폼 구축 사업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문화 예술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보니까 남원시는 한 도비를 한 1억 9천을 지원받았어요. 네. 근데 우리 익산시는 왜 9,900만 원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예, 이게 그 공모 사업을 할 때 그 도에서 현지를 와가지고 저희 사업 공모 사업 그 신청 현황을 보고 그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좀 차별화를 줬습니다. 아, 이거는 도에서 결정한 예산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책자에 보면 지금 전부 지금 이 그 과장님께서 주신 서류에 보면 라면으로 그 콘텐츠를 하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그 라면은 뭐 우리 익산에 있는 삼양라면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는 저희 익산이 삼양라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1층에는 라면 삼양라면의 그 봉지가 계속 포장지가 바뀌었거든요. 그거하고 이게 여러 가지 라면을 전시하는 거하고 2층에 가서는 저희가 체험관을 만들어서 삼양라면 협약을 해서 그 면은 조달을 받고 그 제가 만약에 그쪽에 가서 체험을 한다면은 이렇게 수프란 양이 있잖아요. 짜게 먹고 싶으면 짜게 먹고 싶고 파를 많이 넣고 싶으면 그 소스를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포장지가 있어요. 포장을 해서 그 포장지에다가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라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3층에는 지금 좀 루프탑에 요즘 많이 인기가 좋잖아요. 거기서 그 자리를 좀 일부를 정비해가지고 제가 힐링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구성을 이렇게 비고정형으로 구성을 바꾸시겠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이 현재 전시를 1층에다 했던 걸 2층에다도 할 수 그런 기능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체험실은 그- 있고 이제 요거 다양하게 변화를 준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은 뭐 그 과장님 말씀은 익산과 라면의 스토리를 잘 전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네, 네.
또 오시면 체험도 하고 시식도 가능한 겁니까? 시식은 못합니다. 아, 시식은 네,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그 기업 일자리 사업 올라온 거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이제 꼭지로 청년 사업이 한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이 지금 10개가 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대개적으로 보면 공모 사업이 청년 사업은 공모 사업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청년 사업의 꼭지로 나중에 다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14페이지 보면 고용 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5개년 사업으로 한 뭐 1,000억 정도 큰 사업이잖아요. 예. 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자동차 융합 기술원에서 총괄을 해서 그 전라북도와 우리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이 합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것은 이제 전라북도 이제 고용 위기 지역을 해갖고 이제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하자 해서 뭐 군산이 자동차, 그다음에 익산은 우리 익산은 식품, 홀로그램 이런 업종에 대해서 고용 위기자들을 갖다가 바로 취업을 시키고 장려를 시키려고 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라북도가 주관을 하고 김지호고 완주. 저희시하고 완주호가 이렇게 컨티뉴 참여했고 5개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주 사업은 예. 필요한 위기 근로자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일자리 매칭을 시켜가지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 또는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을 사업입니다. 해주고 하는 사업입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식품하고 또 홀로그램 사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업들이 더 이렇게 발전을 해서 뭐 고용 창출이 되면은 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는 또 걱정 없이 이렇게 뭐 취직 걱정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사업이 한 뭐 4,000개 정도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니까 뭐 3개로 나눠도 또 뭐 한 1,000 몇 개짜리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사업에 좀 잘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지금 청년 사업 중에 공모한 것 중에 보면은 22페이지 보면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한 4,500 정도 이제 매칭 사업인데 공모 사업이라 여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이제 도 공모 사업인데요. 저희 예, 예. 시에서 이제 위켄 컴퍼니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네. 이 사업은 이제 신혼부부나 예비부부에 대해서 이제 뭐 안정적인 교육이나 유거 활동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면은 도에서 이 아이디어를 생생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런 이거. 의미에서 이제 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기업 일자리에서 뭐 단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또 복원에 있는 그 같은 이렇게 속해 있는 과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 필요하면 이제 여기서 네.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을 해가지고요. 뭐 네. 교육이나 어떤 뭐 토크 콘서트나 네, 예. 뭐 역량 강화 이제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청년 도약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24페이지. 여기도 이제 공모한 건데 이런 단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미담보다 이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입니다. 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공모를 넣어서 그러면 여기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첨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해외 취업 그 연수 사업 보면은 지금 이제 학교하고 물론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 치기군과 그 보철 졸업생들이 외국에 취업할 수 있게 지금 도와주는 건가요? 재학생들이 이제 해외 연수를 통해 가지고 아 연수에게 예. 이제 그 연수비를 국비인데 우리 연수비를 시에서도 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시에서 일부를
처음에 이제 공모 당시에 네. 지방자치단체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음. 참여해갖고 대응기금 400만 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연수 다녀오고 하면은 해외 취업도 되고 합니까? 아직은 안 해봐서 모릅니까? 근데 이제 가면은 저희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개도 국가에 네. 그 부분들 또 전파도 하고 네. 뭐 저희 나라의 이런 뭐 시공 기술에 대해서 역량도 좀 전파를 네. 하고 사실적으로 이제 도움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주로 이제 학생들은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 역량을 좀 배워오기도 강화시키는 하고 것이고. 또 저희도 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 말씀이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미래 산업과 보면은 지금 49페이지 보면 신재생 에너지 융복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태양광 1개소하고 태양열 17개소를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근데 이건 어디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2022년도에 예. 여기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던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사업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예. 이 금액을 반납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비를 확보를 하면은 예산을 반납을 않고 계속 23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주겠다. 18개 사업에 대해서 예. 사업을 하면은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이 시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금 추경에 올렸고 이 사업은 어디다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작년에 네. 반납했던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6개 면 지역 함나, 성당, 용화, 농포, 오산, 춘포면 그 지역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올 초에나 또 작년에 그 개인집에 그 태양광 하겠다고 그 예. 받은 거 있어요. 예. 받은 거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예. 일체 못 했잖아요. 예. 근데 올해 다시 그걸 또 했잖아요. 예.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신청 받은 것은 내년 사업입니까? 예, 올해 신청 받은 것은 내년에 실시할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신청한 사람들은 이게 내년에 그 사업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또 작년 같이 이것은 22년도 사업이라 작년에 신청했던 지역 그 예. 지역을 할 겁니다. 그것도 이 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예. 예, 하여튼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 그 못했잖아요. 예.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래서 굉장히 좀 해놓고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꼭 할 수 있도록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75페이지 보면은 소상공인가 복합 청년물 있어요. 여기 보면은 1억 8천? 이게 지금 청년몰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수철입니다. 예. 그 청년몰하고 옆에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 커뮤니티다 옥상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라운지 해서 거기 이제 전기세를 이걸로 설치해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 예, 겁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예. 공모 사업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주로 이제 청년몰 그 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가게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화관광산업과 보면은 가람문화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지붕 방수하고 판넬 지붕 보수 수리비가 올라왔어요. 거기가 지금 그 위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방수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 산업과 김경화입니다. 그 판넬로 됐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그 사이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옥상처럼 된 게 아니라 네. 판넬로 다 있는데 네. 그 판넬이 새서 네, 네. 이렇게 보수한다는 애상이죠? 네, 아니 네. 저는 이제 이게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옥상이 이렇게 방수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또 몇 년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염려해서 했는데 여기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네. 이제 판넬로 돼 있는데 네, 네. 판넬이 이상이 생겨서 네. 보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겠다. 그 관광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103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예요.
그 마룡이 있잖아요. 조형물 제작 설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3천만 원. 네. 그러면 이건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죠? 조형물? 지금 저희가 익산역에 네, 예. 작년에는 풍선을 해가지고 네, 예. 마룡이 인형을 만들어서 놨거든요. 그래서 익산역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나 가시는 분들이 예, 예. 그쪽을 되게 이뻐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저희가 임대 계획 끝나서 이제 저희가 철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분들이 왜 마룡이 인형을 안 해주냐 네, 예. 그 요구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게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끝내는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세계 잼버리 대 있잖아요. 지금 9천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가서 포토조이랑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홍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잼버린 예. 그 경제관광장 김영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예. 왕궁에서 지금 저희 아, 왕궁에서? 왕궁 오는 게 왕궁에서 지금 할 아니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관광객 예, 예. 이동해서 할 때 예, 예, 거기다 예. 만들어서 하겠다. 우리가 야행처럼 이렇게 체험을 해주려고 지금 하는 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문화유산과 확인 한번 좀 해볼게요. 네, 그 설명 자료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세계유산 캠페인 용산역 내 전광판 설치했었잖아요. 예, 문화유산과장 배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지금 이거를 원래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신규로 자리를 옮긴 것 같아요. 원래 매표소 앞에 있던 네, 것을 네, 네, 네. 탑승구 앞쪽으로. 그러니까요. 아주 자리가 아주 굉장히 괜찮은 곳으로 네, 자리를 옮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그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잘 광고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단에 날짜별로 이렇게 다 설명도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기간이 이제 지금 저희가 총 1년 계약하고 4번 이게 바꿔서 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럼 이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나? 거기가 사인 광고예요? LED예요, 사인이에요? 그냥 패널이고요. 네. 예. 패널 사인.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은 가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그래서 저희가 그 10월 달까지 10월 9일까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네. 혹시 몰라서 선동축제와 국가축제는 저희가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단에 이렇게 예, 예. 넣어놨는데 예. 이제 그럼 이대로 이제 연말까지 가실 거냐고. 아닙니다. 10월 초에 또 바뀔 겁니다. 그때 또 예산이 또 들어가냐는 얘기요. 아 그때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는 거 이게 지금 신청하신 예산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400 얼마인가? 예, 484만 원 안에 위치를 1월달에 네. 변경을 했는데 네네. 위치 변경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아 위치 변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사인 교체 비용이라고. 아, 돼 그것도 2번 있는데 한 번 했기 때문에 가을에는 한 번은 네네네. 한 번 정도는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아 서비스 감사합니다. 네. 아, 저기 기업 일자리과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 설명자료 1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 그 근로청소년 수당이 지금 현재 과장님 예. 상반기 예산액에서 지금 집행률 한 32% 보여가지고 27억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3억 얼마 또 신청하셨잖아요. 880의 신규 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은 기존에 신청자를 좀 늘리려고 하시는 건가?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늘리려고 한 건 아니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기준을 완화를 해가지고 네. 더 익산에서 수도권으로 청년들 이탈을 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좀 완화한 네, 네. 결과 해가지고 뭐 신청자 대상자들이 많이 좀 확대가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네. 그 2022년도 그 결산액도 네. 조금 몇 천만 원 좀 잔액이 좀 남았었고 예,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아직도 보니까 이 상반기 결산도 32.8%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한데 이 추경에 꼭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 추계는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본 예산 때는 이제 뭐 개괄적인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은 네. 거의 뭐 정확하게 저희가 추계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맞춰서. 연말에 가서 불가피하게 딴 뒤로 이제 이주 또는 이직을 한다든가 네. 자격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정확한 추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계를 정확히 이제 내셔서 올리신 거다 그 얘기잖아요. 예, 예.
그 설명자료 2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 기업 수요형 산업인력 양성 사업비 1억 신규 편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 신규로 지금 물론 이제 업무 보고 때 복원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맞춤형 기술인력 사업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저기 3억 6천 들여가지고 추진되고 있어요. 예. 기술력 그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연초에 하고 저희 있었어요. 전문 교육연령기관에서 이제 4개 교육연령기관에 네. 뭐 기술을 유효고 자격을 습득을 원하는 그런 대상자를 상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5개 사업 하신다고 예. 그 특수 용접, 일반 용접, 전기, 전산회계, 기계 설비 이게 보니까 지금 교육기관이 대다수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면 국비 지원 사업 위에 시비를 더 들여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맞춤형 기술력 사업은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업 수요형 산업인력 양성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구인 인력이 결국은 이제 단순 노무 대부분이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용역을 대비해 가지고 각 입주 기업 현지 그러니까 과장님, 대상자들하고 예. 그 업무 그 취지는 알겠어요. 신규 취지는 알겠는데 아니 일자리를 본인이 일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자면 본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국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니까요. 충분히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국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시비까지 들어가지고 또 지원을 해야 되냐라는 걸 여쭤보고 있는 그 거예요. 부분은 이제 그 그래서 지원자들이 예. 필요한 것들과 이제 맞춤 인력으로 했고요. 저희 하려는 것은 이제 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이냐 했을 경우에 이제 기능 인력이 이제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제 해가지고 저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잖아요, 과장님. 저 기업이 이런 일자리를 필요로 해,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수요자가 그렇게 필요로 하면 공급은 자연히 자동으로 따라서 거기에 일자리 배우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꼬집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자리에 넣어줘야 되냐? 그것도 시비로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기업 일자리 27페이지 그 산업인력 양성 기원 지원 일자리 매칭 관리 구축 용역 있잖아요. 예. 이 용역이나 23년도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컨설팅 용역이나 익산시 일자리 현황 분석 용역이나 좀 어떤 같은 구인단을 해석한 취지 같은데 이것은 계속 우리가 그 항상 지금 말씀드려왔던 거잖아요. 같은 용역들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저걸로 해서 계속 나오면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활용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했는데 계속 올라오시네요. 다른 뭐 특별하게 틀린 뭐가 있는가 봐요. 네, 익산형 일자리 컨설팅 용역은요. 예. 저희가 이제 지방 주도형 익산 일자리 거기에 특화된 할인과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농가들 여기에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올린 뭐 산업인력 양성이나 기업 지원 일자리 관리 체계 용역은 작년에는 제조업에 한정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자리 정책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예. 한 결과 이제 나온 것이 결국에 이제 구인 기업이나 구직자에 대한 미스매칭 원인이 뭐라는 것은 나왔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막연하게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용역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산업인력 양성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지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구인 구직에 따른 매칭 기관들이 다 달리하는데 이 부분들을 정말 통합해 갖고 효율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들은 이제 저 본의원 입장에서도
그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그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스름한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진 그런 용역들은 좀 어떤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좀 자제해서 해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뭐 청년들이나 뭐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좀 뭐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본 의원이 볼 때는 조금 어떤 같은 저 같더라. 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문화관광과 몇 페이지냐? 104페이지 설명자료. 그 저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문화관광 산업과장 김경환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게 처음 설치하시는 건가요? 네. 아, 저희가 그 재미 공공 그 미디어 센터에서 네, 요즘 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네. 마찬가지로 요즘은 키오스크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한 번 교육, 두 번, 서너 번씩 교육을 받아야만 익숙해져야 본인들이 가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하려고 이번에 신규 사업을 넣었습니다. 아, 그럼 교육은 지금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예. 이 키오스크 교육은 안 시키고요. 아, 예.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기구를 사서 같이 핸드폰 사용이나 예. 키오스크의 활용 방법을 그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 아무래도 좀 그 저도 잘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사용할 맞습니다. 때. 근데 네,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쑥 들어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근데 예를 하겠습니다. 들어서 옆에다 안내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또 거기에 따른 그만큼 또 그 뭐 어떤 인건비라는 게 이것이 많이 또 이제 투입이 될거 이거는 아니에요? 단기간으로 하는 거니까요. 계속 할 수는 없고, 예. 네, 그 지속 사업은 아닙니다. 이번 사업해서 좋으면 좋으면 여러 군데 하셔야겠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체육진흥과 그 파크볼 그 진입로 체육진흥과에 마찬가지. 예, 예. 왜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당초에 그 교차로가 그쪽에 실은 부부권 파크 골프장이 예. 중공이 돼갖고 이용객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에서 용안으로 가는 편으로. 근데 그쪽에 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진입로 쪽이 너무 일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양쪽을 교행으로 해주면은 안전성이 확보되니까 교차로까지 추가로 검토를 해갖고 해주겠다. 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 네, 그래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안전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용객 거. 수도 많이 아니 증가하고 아무튼간에 안전하게 뭐 사고 난데 하지 마시고 철저히 이렇게 미리들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저거 하나 물어보죠. 그 안에 그 밤에 그 파크볼도 요새는 또 야간에 이렇게 또 하시려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간에도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려고 하는데 예, 예. 야간까지를 통제하기에는 좀 저희가 좀 어려운 그래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많다 보면 수요가 많으면 또 어떤 방법을 또 택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 직영을 만경강뿐만 아니라 부부권까지도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일일 이용량, 이용객들 이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이제 갈수록 이제 뭐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 서치 나이트라든가 한다면 그게 그 태양광으로도 그 가능한 것이죠. 이제 필요할 경우에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운동 시설 내에 그 스포츠 조명을 설치를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크게 들어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이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가 뭐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그래도 좀 그 예산 쪽에서는 좀 적게 소요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예, 의원님 말씀대로 태양광을 그 공공 시설에서 그 시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 경기장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다 수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설치하는 부분. 그 아무튼 뭐 야간에 뭐 어쨌든 그 운영원은 그
분들이 많이 있다면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어찌됐든 또 준비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건 그때가 설망정. 예,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이용객 수 그리고 체육시설 것이 예, 예. 이런 알아- 것들 흐름을 예, 예. 봐가지고 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저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관장 삼덕입니다. 예, 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그 22년도에도 그 집행률이 좀 저조했었고 23년도에도 어쨌든 0% 진행률인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또 중감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은 어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본 예산을 예. 편성할 때는 예,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요. 예, 예. 근데 이번에 공모 사업에 그게 선정이 돼서 아, 증액 신청하는 겁니다. 아 공모 사업에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이사입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들 하시네요. 우리 기업 일자리과 그 추경 예산 186조 설명서 37쪽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예. 이전 노동 쉼터 왜 이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주 노동자 쉼터는 저희 기관제 근로자가 지금 3명에서 지금 24시간 3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동 노동자 쉼터는 저 비정규직 쉼터는 민주노총 사무실 내에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탁이 서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이주노동자 쉼터를 갖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갖다가 공간을 기존 공간에서 이주노동자 쉼터로 옮겨가지고 같이 관리를 지금 하면서 운영을 해라. 거기가 병만 나눠서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 아닙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예, 다른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저기 이동 노동자 쉼터가 우리 익산시에서 직영할 때는 뭐야 8,600만 원? 전년도 그렇게 예산이 그래요? 한 1억 8천 정도. 1억 8천. 작년도 네,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이? 예. 이동 노동 쉼터 익산시가 직영 운영하면 8,600만 원 아닌가? 응? 그리고 우리 저 비정규직 노동자 위탁 운영비가 지금 4,300만 원인가요? 작년에? 작년치 아닌가?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갖고 1억 7천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가 직영했을 때도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은 1억 7천이라고. 따로따로 분리했을 때는 지금 이게 1억 2,900만 원이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4,150만 원이 증액된 거 결과론적으로. 그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도 운영 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 플러스 이주 노동자 쉼터 운영 관리비 두 개를 갖다가 합친 이제 금액이 지금 1억 8천 합친 금액이 합치니까 1억 2,900만 원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 7천만 원이 이게 올라오니까 결과론적으로는 4,100만 원이 증액된 거라고. 증액된 거 아닙니다. 따로따로 운영했어요는 그냥 그 예산이 같았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운영도 지금 직원이 한 명이 있거든요. 센터장 한 명이고요. 한 명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무장 한 명이고 이주 노동자 쉼터는 이제 기관에서 3명이 24시간 3교대를 하는데 이제 주간이나 야간에 한 명이 근무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운영의 효율성이나 또 이제 기관적으로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제 통합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이 증액이 된다는 얘기네. 증액은 아니고 이제 오면은 이제 저희가 2천만 원을 저 예산을 갖다 계상을 한 것은 거기에 필요한 이제 간단한 뭐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문화과
그 204조 그 웅푸 관광지 환경 정비 사업 1억 원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 정비 사업을? 지금 현재 문화관광 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지금 현재 그 웅푸 관광지가 좀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보수 정비하는 돈이 없어서 제가 쭉 둘러봤는데 각 그 나무 사이에 수목 사이에 죽은 나무가 많아요. 그게 지금 웅푸 관광지 세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주는 지금 그 환경 정비가 필요한데 지금 수목이 그러니까 그 세타가 어디요? 지금 관광지가 금강정 막연한 것 같아 그냥 웅푸 관광지. 금강정 있잖아요. 그 언덕이랑 나무랑 있는데 위쪽이요. 그쪽이 지금 정비가 안 돼서 그 죽은 나무가 이렇게 끊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려고 이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뭐 나무 식재 같은 거 보시고 이런 겁니까? 지금 시급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 그 수목 제거가 필요합니다. 수목. 네. 그리고 거기가 나무가 빽빽해가지고 필요 없는 나무까지 있어서 보기에 흉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나무 식재도 오래 했지만 이런 정도 이게 정비 사업을 해도 별로 변화가 되는 것이 없어. 그대로요. 돈은 투자하는데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의원 이번에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해보려고 좀 그래서 좀 그런 사업 계획 용역이라도 해서 사업 계획을 제대로 좀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여기 지금 저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봐도 뭐가 변했는지를 모르겠어. 돈은 투자가 되는데 좀 앞으로 실효성 있게 이런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그 213쪽이요. 그 직장 운영이 숙소 리모델링이 기정에 2천만 원인데 곱절이 또 증액이 됐어요? 뭐요? 예, 그 체육관 대청입니다. 저희가 그 상반기에 체육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앉아서 오세요. 앉아서. 기금 사업으로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관련해 갖고 예산 1억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운동 경기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 숙소가 2010년도에 해갖고 이후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안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매체가 다 공개 장판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정의 수요 파악을 너무 못했구나. 기존의 예산을 좀 올렸는데 기존에 2천인데 어떻게 또 2천을 증액시켜서 팔아?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은 필요한 예산은 4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송백정 기능부강은 이거 도원들이 그 내려보내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2천만 원? 당초 기능보강으로 펜스랑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기자재 같은 그런 부분들 김대중 의원님이 거시기 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그쪽에서 사업 계획서가 올라가고 도에다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원님들이 찍어 내려 보낸 뒤에 사업 계획서 짜는 거죠. 네, 서로 교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거는 좀 사업 내용들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해봤지만 이게 되게 그렇게 사업비를 내려보내주는 경우가 많거든. 예? 뭐 이것 좀 하는데 좀 얼마 좀 보내줘. 뭐 도원님들이 이제 물론 나름대로 좀 자세히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좀 그런 거 어떤 내용인지는 잘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사전에 교감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저기 216쪽에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 그 29개 읍면동에 그래서 이번에 1억에서 1억 5천 증액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뭐예요 이런 거는? 야외운동기구 말씀하신 대로 소위 지역 그쪽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기업 일자리과 보면 그 데이터 라벨러 양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데이터 라벨러 양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짧게.
데이터 라벨라라는 건 이제 일반 데이터를 이제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을 라벨러라고 하거든요. AI 라벨러. 네. 이런 사업들은 뭐 재테크나 이렇게 재테크 근무를 해가지고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라벨라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AI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에다가 라벨을 달아줘서 AI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라벨러들을 교육을 시키는 수단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예. 네. 교육은 어디서 담당을 해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저 캠틱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우리 그 미래산업과 그 48쪽에 보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미래산업과장 조영만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35개 업체 온라인 판매 스튜디오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 등 하는데 사업 수행 기관은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에서 이 그 35개사들을 대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 사업 추진을 공모를 할 적에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에서 사업 시행자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공모사업 그 했을 당시부터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쇼룸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구축을 하면은 이것을 이용할 업체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업체들을 미리 저희들이 참여할 업체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 참여한다는 업체가 35개 업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51쪽에 보면 송악동 침수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예. 여기는 지금 감을 했어요. 예. 네,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거는 지금 그 전력기금 사업단 예, 이게 미승인했다는 감액이 뭐예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그 7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네. 전력사업지원단에서 전력지금 사업단에서 그 심의를 했어요. 심의 결과 우리 것이 삭감이 된 거예요? 예, 5억 5천 100만 원만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뭐 송악동 같은 경우는 침수 때문에 굉장히 예, 많이 송악동도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잔여 부분 일부를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공사를 했는데 5억 5천 100에서도 사실은 이제 낙찰 차익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팔봉이나 어디 이제 태양광 사업이나 그걸로 지원을 하려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71쪽에 그 소상공인과요. 예. 안 보이니까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과. 그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 변상금 및 대부료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국유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그 캠코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주소를 확인을 해보니까 국어로 되어 있고요. 국유지가 484평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쭉 근데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도로도 있고 지금 그 구시장 쪽에 보면은 국유지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대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조성된 지가 2006년도 7년도에 이제 그 남부시장 주차장이 조성이 돼가지고 조성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번 올해 캠코에서 그 국유지에 따른 대부료하고 지금 그 변상금 요구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경계선에 일부가 기재부담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 5년간의 그 변상금과 1년간의 대부를 내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사야 된다면 1억 한 100만 원, 1억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그 기재부에서 원래 그 국유지 관리를 기재부에서 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기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료들을 그 전에 국유지에 그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막 한 5년치씩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여기를. 대부료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주차장에만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도로 쪽으로도 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유지 도로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료 냅니까? 지금 도로는 제가 해당이 없고요. 현재 제가 하는 것은 지금 그 주차장 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총 그 저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총 그 484평 중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거는 또 절반 이하예요. 그리고 굉장히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토지가. 근데 그게 다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 상가하고 주차장하고 맞물려 경제관광국장 김영원입니다. 지금 네. 거기 면적은 193.8평방미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지금 산정된 금액은 198평이? 예, 193.8평방미터. 이게 한 60평 정도 되죠. 네네. 그러면은 총 484평 중에 주차장 부지로만 활용되고 있는 공간만 대부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193.8제곱미터만. 네. 그쪽 부지에 보니까 국유지들이 조각 있어요. 이거 그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요거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부료를 계속 내기보다는 매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 해가지고 그 사회적 그 82쪽이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 3개소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3개 어디인지 확인 가능합니까? 예. 지금 세계소는 예술이 꽃 피우다 하고요. 예술이 꽃 피우다 하고. 예, 플라츠하고 그다음에 플라치요? 플라츠. 예. 플라츠. 예, 그다음에 더 아름다운 환경 세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83쪽에 여기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해가지고 민간경성 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한 개소 지원이 되어 있어요. 예. 이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꿈마루 협동조합입니다. 꿈마루 협동조합. 앞으로 보고서에다가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화관광 사업과 한번 볼게요. 96쪽에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 500만 원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대제, 봉행, 기로연 등 전통문화 개성을 위한 행사 지원이라고 사유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서원 같은 향교나 서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여기도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그러니까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모사업인데 이거를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모를 하겠다는데 이게 그 행사 비용으로 이렇게 지금 500만 원씩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예. 그 당초에는 5,700만 원 서 있었는데요. 네. 그분들이 원했던 돈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만 원 정도로 더 올린 겁니다. 그래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티 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5,400만 원 120회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충분합니까? 네, 그 정도면 됩니다. 기존에 그 저기 뭐 신청들을 했었잖아요. 네, 신청은 다 마감이 되었고요. 근데 신청 마감됐던 것들은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약이 저희가 예약제를 하니까 11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그 횟수를 좀 늘려야만이 12월까지 지금도 신청자가 있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빨리 돌리겠다는 얘기죠? 네, 네. 등록 야영장은 지금 몇 개나 등록돼 있어요? 116페이지. 야영장은 3개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그 기재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어딘지.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역사문화재과 136쪽에 보면
토지 매입이 있어요. 네. 네, 여기는 그 어디예요? 그 대교농장 앞쪽에 있는 사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사택 건물은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주비를 못 줘가지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와서 그 부분에 이주비 반영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럼 총 예산이 그럼 얼마예요? 매입비가 얼마예요? 지금 매입비는 이 3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가지고 먼저 매입을 했고요. 네. 성립전으로 국비 12% 되면 잔여 매입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그 지금 현재 그 대교농장 그 앞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코너에 있는 아니 맥주집 건물. 네? 1층에 맥주집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세 만세운동 광장에 있는 그 건물 그것입니다. 광장 바로 앞쪽이 아니고요? 앞쪽 코너가 아니고요? 이 코너 그 부분 맞습니다. 2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네 2층.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167쪽에 다문화 유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해요. 예, 체육진흥과 박창경입니다. 네. 그 저번 그 상반기 업무 결산에도 그 위원장님이랑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 유소년들에 대한 그 체육 활동들을 좀 확산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차원과 또 다문화의 소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고려를 해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그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산을.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조금 우려스러움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예전처럼 그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보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를 또 따로 나눠서 다문화 가정만 따로 지원을 하는 게 이게 맞는가? 이게 그들을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을 이렇게 차별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의원님 의견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는 공공 체육 시설을 저렴하게 그 대부를 해가지고서나 소년들에게 이걸 대부를 거시기를 그런 지도 활동들을 하는 거라 아무래도 좀 열악한 그 지원 그런 그 가정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특별히 좀 고안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또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별도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각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좀 네네네네. 그래서 방금 그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고요. 다문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지 말고 조금 어려운 가정 아이들까지 다문화까지 포함해서 그냥 같이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혹시 그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수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26 2023년도 제2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 출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내용 현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계획행정위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 예산 증감 내역은 천공 36억 1,407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지방교부세, 지방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 재원 증액이 387억 1,216만 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37.3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를 통하여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적극적으로 신세원을 발굴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계획행정위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기정 예산액 4,364억 1,014만 원 대비 9.76%인 425억 7,565만 원이 증액된
4,789억 8,578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 예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제관광국 소상공인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증가액이 165억 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증가분의 38.75%를 차지하는 바, 이는 침체하고 있는 경제 상황 하에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편성해야 될 예산이나 현 정부 지역 화폐에 대한 정책 기조가 선의 중으로 집행부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시장 직속 정책 개발 담당관 검토 의견입니다. 시정 현안 정책 수립 연구 용역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각종 공모 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 사업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불비 성격의 예산이나 2000년 8천만 원, 2021년 8천만 원, 22년 1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라는 사실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 부서별 검토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 관리 운영 18억 원, 하수도 정비 사업 52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기타 회계 등 전출금 총 212억 6,351만 원으로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 99억 4,100만 원, 2021년 150억 500만 원, 2022년 205억 3,390만 원. 2007년 7월 이후 상수도 요금이 단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순 전출금에 의존하여 상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는 본 취지에 어긋나는 바, 상수도 요금이 하루빨리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입니다. 인화지구 우수저류주 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120만 원, 인화지구 통신요금 3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이 2023년 내에 준공된다는 사실이 명확하였기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사료됩니다. 스마트 정보과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6,800만 원, 생활환경 개선 사업 마을 앰프 설치 및 교체 6,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1억 9,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 편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무과입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 2,92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의 개통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징수과입니다.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회계과입니다. 신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시 편성된 신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8억 9,800만 원의 차액을 활용하여 지작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 9억 9,500만 원 사업이며 신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중앙부처 등 파견 공무원 주거비 지원 예산이 4,4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중앙부처 등 타 기관으로 파견을 간 직원들의 주택 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는 동의하는 바이나 농림축산부 파견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일 예정이기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3억 9,651만 원으로 1억 4,365만 원이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시 감액됐던 예산으로 당초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결과보다 증가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 의견입니다. 일자리 창출과입니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43억 8,400만 원으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에서 6개월 이상 재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기에 예산 대비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산업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일자리 매칭 관리 체계 구축 용역 6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미리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2023년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컨설팅 용역 1억 1천만 원, 2022년 익산시 일자리 현황 실태 분석 용역 5천만 원 등 다양한 유사 용역들이 있기에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지 있지 않는 한 중복 예산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수요형 산업 인력 양성교육 사업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소재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은 동의하는 바이나 기업 수용 일자리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기존 한국폴리텍대학 각종 직업 전문학교에 국비로 지원되는 과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유사 사업으로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사업이 2023년도에 예산에 3억 6,729만 원, 도비 30%, 시비 70%로 존재하고 신규 편성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청년기업 2,064만 원이 증액 요청된 1억 1,129만 원으로 요청되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창업 업무 중요성에 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신규 인력 일명에 대한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향후 경직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미래산업과입니다. 전동화 건설 농기계 기술 전환 구축 사업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제251회 1차 정례의 시 출연 동의를 받은 건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완공 보석 가공단지 지중화 사업 도로 복구공사 설계 용역이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린 뉴딜 전선으로 지중화 사업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복구 공사 관련 예산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소상공인과입니다. 익산사랑 사무권 발행 지원 사업 2%가 16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 기조가 지역화폐의 축소이기에 재원 및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으로 재원 축소 시 시민들의 불만을 사기 쉬운 상황이니 가장 좋은 방안은 정부 기조와 시민 만족도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시민 눈높이에서의 소통을 통해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3,600만 원이 전액 삭감 요청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추경시 발굴된 신규 사업으로 당초 사업 계획 시 면밀한 수요 예측이 전제되어함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 사업비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6억 3천만 원으로 요청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를 지원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익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공감하는 사업 하에나 선심성 예산으로 단순 소진될 우려가 높으며 향후 경직성 예산으로 변매될 가능성이 높기에 예산 심사의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1억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약자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키 및 스마트폰 역량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2023년도 제2의 추경 예산 중 교육 청소년과의 성인 문해 교육 중에 동일한 디지털 문해 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6,900만 원이 동시에 신규 편성되었기에 디지털 문해 교육이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중 이용 시설 관광 홍보 광고 6천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익산 방문회를 맞이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중 이용 시설에서 홍보에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은 동의하는 바 유사 예산이 홍보 담당관에서 2020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5,300만 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익산 방문회를 맞이하여 특별히 6,600만 원의 예산을 공항 카트 시정 홍보로 신규 편성하였기에 익산 방문회라는 점을 감안하도 너무 과도한 증액 편성이 아닌지 의원님들의 세심한 판단이 사료됩니다. 관광객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 4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으로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관내로 수학여행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실제 관광객을 유치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단순히 사진만으로 실제 관광객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닌지 현장 확인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공 보석 테마, 웅포, 금마, 미륵사지 관광시설 보수 사업비 2억 7천만 원이 증가된 4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관광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긴 하나 사업 시행 전 면밀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본 예산에 편성이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익산 신곡사 7층 석탑 출토 금동 불감 및 금동 마에타 열애 7존 자상 신곡사 공양간 개축 10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익산 신곡사 보제루 개축을 통해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관리비 4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장운동 경기부 전주훈련 840만 원이 증액된 1억 884만 원, 직장운동 경기부 숙소 리모델링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체육회 2023년 하계 종목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증액 요청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왕도 역사관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보석박물관입니다. 익스트림 슬라이드 파워 승강기 설치 사업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8천만 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13인승에서 15인승으로 승강기 규격 2021년도 12월 장애인 평등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의무된 PF 인증 각종 사고 및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CCTV 및 에어컨 설치라는 점에서 당초 본 예산 편성 시 세심히 편성되어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술의 전당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기획공연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동우 꿈이라는 익산의 고유 브랜드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견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최종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계획행정위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 예산, 현실적 대안 없이 계속 늘고 있는 전출금이 종종 눈에 띄는 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례되니 예산 심사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 530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기금 운영 계획안에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기획 예산과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익산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 통합 관리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금액은 2024년도 대비 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4,901만 원으로 수익 계획은 예치 금 회수가 240억 701만 원, 이자 수입이 6억 4,2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246억 4,901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통합 안정화 기금의 기금 운영 계획으로는 기존 대비 5억 9,830만 원이 증가된 이자 수입과 더불어 100억 20만 원, 총 105억 9,850만 원을 추가 예치하고자 하기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251회 1차 정례위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이 기금의 적립이 지방세 세입의 20%가 증가하는 경우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수익계획 또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이 공공운영비로 4천만 원이 세워졌다는 것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사업 전상개발비로 2,500만 원,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기금 편성 시 세심히 검토하여 적절한 목편성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 기금 조성 금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수익 계획은 전입금 4억 9,500만 원이 순정하였고 지출 계획은 비융자 사업비 4,500만 원, 예치금 4억 5천만 원 지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로 창의적이며 지역색을 대표하는 답례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집행부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투자진흥기금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익산시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도 투자기능기금 조성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전액 소진할 예정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이 6억 4,122만 원이 증가한 28억 4,722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보조금 25억 5,518만 원, 예치금 회수 25억 6,250만 원으로 순정했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57억 5,892만 원 증가한 80억 1,582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명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당 기금의 운영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이 큰 유망 기업을 잘 가려서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후 지원 이후에도 일자리 유발효과가 당초 입주 시 약속했던 바와 같이 동일한지 끊임없이 점검함으로써 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해당 기금의 운영 계획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 운영 변경 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축조 심사를 하였는데요. 좀 우리 기획안전국장님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가 1억 4,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인원 감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4개월분이잖아요. 그렇죠? 올 12월 달입니다. 내년에 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인건비가 당연히 본 예산에 또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월 달까지 앞으로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8월 달부터 5개월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개월간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우리가 11월 달에 또 예산을 하잖아요. 예산을 하니까 그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정원에 맞춰서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은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올해 말에? 올해 말까지는 보고는 하시죠? 네. 네, 본예산까지 하실 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조건부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사장님께서도 12월 말까지 해서 인원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도시관리공단이 출범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이사장님한테 아마 질의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해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